여기 파트가 어려운 게 많거든요. 우린 쉬운 것만 하고 넘어갈 거야. 수능에서 지금 그 나문제한테 질문했었나? 15번? 그치, 킬러 문제였지. 그 문제 풀다가 질문한 거.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막 뭐라 그러지? 이름이 뭐지? 역추적이니 뭐니 하면서 나오는데 역추적으로 풀면 쉽다 하는데 솔직히 역추적으로도 안 쉽고요. 킬러 문제로 나와서 안 쉽고, 또 어떤 사람은 역추적하지 말고 그냥 수열의 원리대로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규칙 찾기 하거든. 모아자면 일일이 써보자는 거야. 근데 일일이 써보는 것도 한 대여섯 개는 써봐야 되거든. 그럼 거의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써야 된다는 소리거든. 경우를 다 따져서 쓰면은 그냥 6개가 아니라 요렇게 됐을 때 요거고 요렇게 됐을 때 요거고 이런 식으로 6개 써야 돼서,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아직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써있네. 2등급 유형이라고. 지금 요거는 패스할 거야. 근데 밑에 있는 공식들은 외웁시다. 쉬운 것도 나오거든. 어려운 문제도 여기서 나오고 쉬운 문제도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쉬운 것만 좀 하고 건너뛰자. 공식 모르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보면요, 처음에 뭐부터 쓰냐면 요거에서 요거 뺀 거부터 여기다 써줘. 1분의 1이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쓰냐, 그냥 요거, 그 다음 요거, 이게 끝이야. 그럼 얘도 봐봐.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 K 더하기 A에서 K를 빼니까 A죠? 그것분의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요거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둘 다 A가 들어가 있지, 그지? 요거 점점점 생기는 거야. 이제 여기다 시그마를 써야겠지. 시그마를 생략해버렸다. 얘도 요거 시그마 있어. 이렇게 여기 A가 있으니까 앞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그냥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놓는 게 더 보기 편하겠죠. 얘는요, 그래도 뭐 시그마 써놓고 여기서 요거 뺀 거, 그럼 K는 사라질 거고 B에서 A 뺀 거지. 그 요거 써놓고 그냥 왼쪽 거에서 분의 1 쓰고 오른쪽 거에서 분의 1 쓰고 하나씩 넣어보면 돼요. 이제 이뤄놓고 K 1부터 N까지. 요런 거는 기초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복습 삼아서 이거 넘기 게임. 자, 다 풀었죠? 봅시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거 1부터 아니다. 자, 얘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되냐?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떻게 썼어 니네? 지금 좀 거꾸로 써야 되지. 왜냐, 이렇게 쓸 거면 뭐 해야 돼? 앞에다가 여기에서 요거 뺀 마이너스 1도 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안 틀려. 지금 쌤은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아까 왼쪽이 뭐였냐면요, 더 작은 애들이었어. 지금도 쓸 때 그거 좀 주의해서. 얘 더 작지? K랑 K 플러스 1 거꾸로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요것만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K 2부터 넣을 거야. 2부터 10까지. 그럼 2 넣으면 얼마? 요거 처음이니까 몇 개 써줄게. 그 다음 3 넣으면, 여기 3 넣었을 테니까 2. 이렇게 점점점. 지금 사라지는 거 보이지?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 것도 계속 사라질 거야. 그럼 마지막 것만 바로 쓰자. 마지막 10 넣으면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자,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질게요. 그럼 처음에 남는 거랑 마지막에 남는 거.
10분의 9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AN 찾아, AN. 자, AN 찾는 법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정석대로 하면 요거야, 요거, 그죠? 일단 쌤이 알려주는 꿀팁은 까먹어도 이건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정석이야, 맞죠? 그럼 이거대로 찾으면 n제곱 더하기 4n에서 n-1제곱 빼기 4n-1이다. 이거야, 이거. 식 예쁘게 써보자.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마이너스 2n 나올 건데 얘까지 만나서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4n 사라지고 플러스 4. 2n 플러스 3이다. 이게 AN이죠.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K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근데 그 전에 지금은 이렇게 정석대로 했는데 다시 저번 주에 요거 몇 차? 몇 차야 지금 얘네들이야? 2차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된다고 했지? 2차면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뭐 까먹어도 됩니다. 대신에 이건 까먹지 말고 빨간색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AN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어떻게? 미분 쳐서 이렇게 쓰고 앞에 있는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1을 하나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어. 이게 좀 쉽게 찾는 그 꿀팁 같은 거라고 했었어요. 그럼 똑같이 나오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S1은 근데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 1 넣어서 구한다. 반대로 말했네. A1이 S1이랑 똑같다라고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식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랬어. 언제? 여기에 뒤에 상수가 붙으면, 어떤 상수가 붙으면 미분에서 나온 요거랑 어쨌든 이거 구한 거 AN이랑 A1 넣었을 때랑 S1 넣었을 때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1은 항상 뭘로 찾는다? S에다가 1 넣어서 찾는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풀든 요거 나왔을 거고 그거대로 식 쓰자. 그럼 2n 2k지. 2k 더하기 3 2k 더하기 5죠? 여기 k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으면 그것분의 1 시그마. 자, 부분분수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 여기에서 요거 빼면 2죠? 2분의 1 쓰고 여기에 작은 거 먼저 왼쪽에 써주고 빼기 해주면 돼요. 요렇게 나오겠다. 여기에 시그마 있고 여기는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죠. 그럼 아까 했던 거 생각을 해봐.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좀 이게 좀 어설프게 많이 하는 애들은 얘만 남고 끝에만 남는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몇 개 써봐요 얘. 쌤은 그래서 항상 써보거든. 항상 3개까지는 써보거든. 왜냐하면 건너뛰어서 없어지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문제 유형 중에.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1 넣어봐. 얼마야? 1 넣으면 얼마지? 5죠? 여기는 7이죠? 그 다음 2 넣으면 얘는 건너뛰지 않네? 딱 맞아 떨어지네. 그죠? 얘는 잘못됐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네요. 그럼 얘는 9분의 1이네. 얘는 그러면은 바로 다 없어지네.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 확인했고 그냥 마지막 거 10이었나? 10 넣고 끝내주자. 얼마지? 이거지. 건너뛰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럼 얘는 그냥 이대로 계산하면 끝내면 되겠다. 25분의 5 빼기 1하고 앞에 2분의 1 있고 여기 25분의 4고 몇 분대서 2겠다.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건너뛰어서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 요거랑 요거 남고 끝에서도 요거랑 요거 남는 거.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남고 끝에 거, 그 다음에 끝에 거서 두 번째 거 남는 거. 이렇게 세 번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남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바로바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보는 게 낫습니다. 1 넣었어. 그러면 1부터 맞니? 이렇게 루트 0 되겠네. 쌤 0인데 왜 써요? 써. 그래 안 헷갈려 우리가. 이 수열 같은 문제에서 안 쓰면 안 됩니다. 써놓고 하는 게 안 헷갈려. 그럼 2 넣어. 이렇게 써. 루트 1인데 왜 1로 안 쓰고 루트 1로 써요? 1에 안 헷갈린다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2, 3, 4일 거고 여기 2일 거지. 하나만 더 쓰자. 그리고 끝에 쓰기 전에 마지막 거 써서 쓰자. 마지막 거 쓰자. 99 넣으면 100이네. 그리고 여기는 99 넣으면 98이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바로바로 사라져 안 사라져? 넣었을 때 바로바로 안 사라지지.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건너뛰면서 사라지네. 그리고 얘 남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여기서 바로 또 사라지겠지.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썼는 셈이. 그럼 남는 애 얘랑 누구 남아? 얘가 남아.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남은 거지, 그지?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될 거다? 사라질 거야. 사라지면 이쪽에서 몇 번째 남는다? 얘랑 얘가 남았으면 이쪽에서 뭐 남는다? 얘를 하나 더 써야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쪽에서 누군가랑 없어질 거야, 그죠? 얘 남을 거야, 얘. 그것도 누구 남는다? 하나 건너뛰지. 남고 건너뛰고 남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4개가 남는 거야. 그럼 이제 예쁘게 써주기만 하면 되죠. 0이니까 무시 1이고 루트 99니까 3루트 33이고 더하기 10이고 9 더하기 3루트 33. 33이 아닌가 본데? 잘못했다. 그죠? 11이 저기 9를 뺐으니까. 맞죠? 쌤이 잘못했어요. 네. 그럼 P가 9고 Q가 3이고 몇 번이었냐 이거? 4번? 네, 이게 23번. 지우는 동안 못 푸신 분들은 한번 해봐요. 지금 방금 첫 번째 한 거랑 완전 똑같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원래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하나씩 다 없어지고 하나 남고 끝에 거 남고 이런 게 맞고 K 플러스 2면 이제 건너뛰면서 남고 이게 맞고요. 근데 아까처럼 2K, K 앞에 또 개수가 붙으면 또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넣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쌤 이거 깨달았어요 하기 전까지는. 자, 요렇게 된다. 1 넣고 2 넣고 그냥 점점점 쓰자. 이제 없어지는 게 바로 보이니까 점점점. 그럼 이제 n을 넣어요. 마지막에 n이니까. 그럼 남는 게 누구야? 얘는 이렇게 바로 그냥 옆에 있는 게 바로 없어지지. 이렇게 없어지겠다. 그럼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고 이게 100분의 99다.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리고 그 다음 번째 거 이렇게 보다가 n 번째 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했을 때 규칙을 찾아냈을 때 그럼 요것들의 관계식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나로 일반적으로 표현해낸 거. 아, 얘네들이 어떤 일정 규칙이 있다. 하나하나 해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학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단어에 너무 꽂혀 있으면 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얘네들만 보고 넘어간다. 등차 수열이 뭔지 알죠? 등비 수열이 뭔지 알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이 책대로 쓰자. 첫 번째랑 두 번째 뭐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n 플러스 이렇게 써있잖아요. n번째 다음 번째 거야 이거, 그지? 그리고 n번째 건 거야. 그러니까 얘가 n번째고 그 다음 번째 건 거지, 그지? 얘네 둘 사이가 항상 뭐가 나온다? D가 나오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A3에서 A2 빼도 D, A5에서 A4 빼도 D. 그러니까 공비잖아 얘가. 아, 공차잖아. 공차니까 계속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빼면. 그게 등차 수열의 정의였고, 그죠? 근데 요거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려울 거야. 지금 뭔가 뭔 소리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또 요거네. 얘는 n 플러스 2라고 썼네. 아, 얘가 n 플러스 1이네요. 그치? 요거 썼어, 요거. 요거 어디서 나온 거야? 등차 중앙에서. 자, 여기서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다음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을 만들어냈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할 건 관계식이다. 어떤 관계식.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 그냥 관계식이다. 누구랑 누구? n과 n 플러스 1번째일 수도 있고 n과 n 플러스 1, n 플러스 2번째의 관계식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웠어. 여기 이제 숫자 넣으면 되는 거지. 1, 2, 3, 4.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A2도 구할 수 있고 A3도 구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했던 거고, 요 하나하나를. 근데 거기에 숫자 C만 조금씩 n번째냐, n 플러스 1번째냐, 그 다음 번째 거냐 라고 준 거라고. 그 걔네들의 관계식으로 쓴 걸 우리가 그냥 기납적 정의라고 할 거다. 자, 등비 수열도 지금 봐봐. 아까 등차 수열 좀 따라가자. 뺐을 때 D였어. 얘는 뭐 한다?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 걸 나누면 공비인 R이 나온다. 반대로 우리가 보통 외우고 있었죠. AN에다가 R을 곱하면 AN 플러스 1이 될 거다. 이게 등비 수열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얘를 이쪽으로 넘긴 거죠. 미안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식 만들어냈다. 그 다음 거 얘가 아까 뭐였어? 등차 중앙이었지. 등비 중항도 있을 겁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이 n번째와 n 플러스 2번째 곱한 거일 거다. 요것도 n번째랑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번째 일반항으로 관계식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냥 기납적 정의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냥 기납적 정의라고 하면 관계식 말하는 거야. 식 말하는 거야. 자, 1, 2, 3, 5번 후딱 치우자. 1번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인 걸 몰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치? 어떻게? 지금은 그냥 일일이 넣어볼 거야.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그럼 얘는 요거고. A3은 2A2니까 2의 제곱의 A1이다. 여기까지 써주세요. 여기까지 쓰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 등비 수열이었네를 알고 혹시 몰랐어. 그럼 써 그냥. 이렇게 굳이 쓰는 거 내가 내신 대비해서 문제에서는 별로 비추하거든. 근데 지금 니네 수능 대비잖아. 이렇게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게 아까 말했죠. 어려운 문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여놓으세요. 쉬운 문제도. 이렇게 써서 규칙 찾는 거거든.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부터 니네들이 써서 규칙 찾는 게 보여야 돼. 여기 A1으로 다 끝날 거고 2가 하나씩 늘어나겠구나. 그럼 A8이라는 건 4일 때 3이니까 2에 7개 하고 1이겠다. A1은 1이니까 지금 넣는 거야. 마지막에 넣어.
처음부터 넣으면 또 헷갈린다 그랬어. 규칙 찾기가. 이런 식으로 풀어주자. 한 3개 정도 쓰면 규칙이 보이지?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 똑같거든 사실. 근데 어려운 문제답게 이렇게 써도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이런 연습을 합시다. 지금 이것도 보자. 얘도 지금 우리가 하나씩 넣어볼 겁니다. 2a1 빼기 1. 값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쓸게. a3은 얼마? 2a2 빼기 1. 얘를 이제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되냐? 4a1이지? 그리고 2 해서 마이너스 3 되겠다 이렇게. 그럼 얘는요? 요거지. 그럼 또 요거를 여기다 넣자. 그러면 8a1 빼기 7 되지. 이쯤 되면 규칙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찾아.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겠네. 지금 이제 규칙 찾은 걸 보면은 여기 2의 제곱에서 하나 2의 1제곱에서 하나 빠진 거고 2의 제곱에서 하나 빠진 거고 2의 세제곱에서 하나 빠진 거네. 2의 4제곱에서 하나 빠진 거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죠. 내신에서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여기를 bn 플러스 1로 보고 여기를 bn으로 봐서 푸는 문제가 있었어. 이게 그거긴 하거든. 근데 수능에서는 이걸 가지고 여기 숫자가 더럽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 유형은 3점짜리 유형으로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거 알 필요는 없어 지금. 내신이었으면 내가 무조건 이거 시켜가지고 할 텐데 안 할 거야. 수능에서는 아까 어려운 그 수열의 기납법 문제 아니면 쉬운 거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서 일단 넣는 거 연습하세요. 어려운 것도 넣는 게 더 그 풀이가 더 맞아. 규칙 찾는 게. 지금처럼 한번 써보고 규칙 찾아봐 이걸. 답 구하지 말고 답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 찾는 게 중요해. 왜냐면 니네가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 15번이나 그게 20 몇 번인가? 기억이 안 나네. 15번쯤에 아마 나올 텐데 그 문제를 풀려면 이런 식으로 써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자, 이거 지울게. 자, 3번도 우리가 내신이었으면은 바로 이렇게 말할 거야. 등차 수열이지? 라고 말할 거야.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 3이지? 라고 말할 건데 지금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거 몇 가지 구하랬어? 이거 10이지? 맞냐 10? 16이냐? 10이냐? 내가 내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 10이네. 그럼 얘도 그냥 하나씩 써볼 겁니다. 요거고 요건데 얘는 그럼 요거 집어넣은 거라서 이렇게 쓰자. 6이라고 써도 되고 3 더하기 3으로 써도 돼. 얘들아 최대한 계산을 안 하는 게 규칙이 잘 보여. 쌤 굳이 왜 이렇게 풀어? 계속 말하잖아. 이거 쉬운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고.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좀 해놔야 여러분들 쉬운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놔야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다고. 이렇게 되겠다. 이런 규칙이 보이지? 보이지? A1에다 누구 더한 거? 3을 여기 4인데 여기 3개 더했네. 그럼 얘는 A1에다가 3을 9개 더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면 더 풀겠지만 일단 이렇게 씁시다. 29가 답이다. 자, 너무 어려운 건 뺐고 한 5번 정도 지금 쌤이 썼습니다. 자, 지울게. 자, 보자. A1이 지금 11이지? 그럼 A2는 뭐가 돼야 돼?
A2는 홀수지 A1이 지금. 그럼 여기다 넣어야 돼, 위에다. 위에 식에다가. 그러니까 11 더하기 3을 써야 되죠. 이대로 쓸게. 그다음 A3은 이게 14니까 짝수니까 반 쪼개지네.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낫겠다. 쪼개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쓰자. 그럼 A4는요. 또 홀수지. 그럼 여기다 넣으면 7 더하기 3 돼서 10이겠다. 마지막 A5는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5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규칙이 좀 눈에 보여야 되겠지. 홀수였으면 짝수로 바뀌고 짝수였으면 홀수로 바뀌는데 반쪽하려고, 그죠? 요런 규칙들이 여러분들 눈에 지금 살짝씩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봅시다. 요거는 그냥 풀고 싶어, 그죠? 그냥 등차 수열인 거 아니까 등차 수열에 합쓰고 싶죠? 얘들아,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둘째 항이 마이너스 3이지. 요거 보고 요거 기납적 정의. 다른 말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이거? 점화식이라 그러죠. 들어봤죠, 그지? 이 점화식 보고 우리가 그냥 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규칙 찾기 때문에 하는 거였는데 규칙이 안 보이니까 포기할게요. 점화식 보고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아까 몇 개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제곱. 요거 보고 우리가 알았다 치고 알았네.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여기 n-1 d 해주면 되니까 2n-7이 일반항이었겠다 라고 하고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해결합시다. 그러면 2n 빼기 7 n이 1부터 10 요거 해주면 2분의 10 11 곱하기 2 빼기 7이랑 L이랑 7이랑 10이죠? 네, 곱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규칙을 찾고 싶었는데 포기하겠습니다. 더 복잡한 것 같아. 31번. 31번은 규칙이 보였어? 넣어볼게 나도. 응? 그러면 그냥 안 찾은 거나 다른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연습을 하세요. 네, 지금 그게 중요해. 어려운 문제 할 때는 그게 더 필요해서. 이거 어떻게 돼? 니네 뭐라 썼는데 이거? 이거 5분의 6이라 썼어? 이러고 넣었어 여기다 그냥? 6은 그대로 가고 밑에는 약간 그러면 홀수 실수했다. 계산한 거죠? 7분의 6. 여기서 좀 쉽게 계산하는 게 뭐예요? 분모 5를 다 곱해줘, 그지? 그럼 여기 15가 되고 여기 6 되고 여기 18 되고 그럼 21분의 18이니까 7분의 6. 그래서 규칙이 보인다 했구나. 5분의 6, 7분의 6 이렇게 돼서 A4 여기서 3 더하기 7분의 6 쓰고 3 곱하기 7분의 6 쓰고 다 7을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다 7을 곱해주세요. 이렇게 21 더하기 6 18 하면 얼마냐? 27분의 18. 그러면 9분의 6이야? 네. 5, 7, 9하고 위에는 6으로 고정이네. 네. 이런 규칙이 있긴 하네. 이런 거 찾는 게 지금 답은 이걸로 끝나는데 사실 이렇게 안 찾아도 되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야. 아까 그것도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요거 원래는 원래 풀이는 어떻게 푸냐면 이게 만약에 A 막 180 이런 걸 수도 있잖아. 내신이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푸냐? 뒤집어. 역수로 취하세요. 여기까지 돼요?
이렇게 따로 쓰는 거야. 하트 공식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bn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하고 여기를 bn이라고 치환하고 3분의 1 놔뒀어. 이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 n번째 항행한테 뭘 더하면서 그 다음 번째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인 거죠. 요렇게 원래는 푸는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A4 구하고 싶으면 B4 구하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B1 해주면 되는 거야. B1이 이거 역수일 거니까 2분의 1일 거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얼마야? 1이니까 2분의 3 3분의 4 나오네? 답이 이상하다. 쌤 뭐 잘못했냐? 답이 뭐야 이거? 2야. 이거 2야? 여기다 하면 뭐 나오지나? 이거 2분의 3이지, 그지? 맞네. 네, 3분의 2 하면 맞죠, 맞죠. 네. 왜 3분의 4 썼지나? 왜 썼지? 2분의 3, 3분의 2 역수치에서 다시 곱하면 2분의 3 3 곱하면 나오죠? 네, 똑같이 나오죠? 네, 계산 실수네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요. 수능에서 그냥 작은 숫자밖에 잘 안 주거든. 많아야 14, 15거든. 일일이 해봐. 하는 연습 일단 하세요. 왜?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맞아. 어려운 거에서 뭐 딱히 푸는 방법이 없어. 어려운 문제는 진짜 규칙 찾기야. 일일이 써가지고.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부터 쓰는 버릇을 좀 들여놓으면 나중에 유리하다. 리미트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얘가 수렴한다. 이렇게 L이라고 보통 쓰죠. 그리고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건데 얘가 또 수렴할 수가 있죠. 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a로 다시 얘도 a였지. 갈 때 얘가 발산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나 그냥 무한대로. 마지막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건데 얘도 발산한다. 뭐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최대한 수학의 바이블에 있는 거 쌤이 기억나는 대로 할게요. 자, 요런 함수가 있다. 여기가 a야.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다? x가 a로 간다라고 하면 요 점을 향해서 간다라는 소리죠. 그죠?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올 수도 있죠. 뒤에 얘기할 거고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이쪽에서 오는 거, 왼쪽에서 오는 걸 우리가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걸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할 건데 여튼 얘네가 어디로 가고 있어? x는 a로 가고 있고 지금 그지? 이렇게 x는 a로 가고 있어. 근데 이 그래프에서 봐야 된다고 했지 우리가. 그럼 fx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함수값, 지금 함수값을 fa라고 할게요. 그게 l이다. 여기를 향해 갈 때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라고 한다고. 수렴. 이렇게 가서 여기로 지금 향하고 있다. 얘도 여기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요거 할 때 하자. 지금 이거 하지 말고 할 때 하자. 자, 요렇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얘가 특정한 값을 가져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거면 우리가 계속 오른쪽으로 쭉쭉쭉 간다는 소리죠. 근데도 우리가 이거 뭐 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언제?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로만 지금 얘기를 해볼게. 점근선을 이렇게 두 개로 그었으면 뭐 있어? 얘 떠오르는 거?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있다. 요렇게 유리함수가 있다. 그럼 얘는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요 빨간색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슉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갈 건데 이 빨간색이 계속 위로 가면서 이 점선을 어떻게 한다? 뚫어 안 뚫어? 안 뚫어. 다 안다? 안다. 근데 한없이 가까이 가. 그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우리가 이 빨간색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값을 향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점선. 이 점선을 우리가 y는 뭐 l이라고 하면 요게 또 수렴할 수 있는 값이 된다. 함수 fx가 1로 수렴하는 값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수의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무한대일 수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다는 거 방금 배웠고요. 그러면 어떤 A로 가는데 이거 쓰자 이제. 또 이거 쓸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이쪽만 보자, 이쪽만. 자, 여기가 A라고 할게요. 그럼 X가 1로 가야 되겠죠, 지금? 지금 요건 없다고 치자. 밑에 거 지울게, 쌤이.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 여기 하나 더 그리자. 요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요런 그래프는 A로 갈수록 어떻게 돼? 위로 쑥 솟구치면서 얘랑 계속 안 닿고 위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죠? 우리가 아는 그래프 중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아까 유리함수도 비슷하고 한쪽에 그지? 또 탄젠트도 비슷하죠? 탄젠트도 이렇게 극한으로 보내면 무한대로 쭉 올라가죠? 이렇게 발산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요, 뭐 가장 간단한 거는 뭐 있니? 1차 함수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겠지. 개수가 양수인. 지금은 2차 함수 그릴래. 요러면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거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쭉 솟쳐 오르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한다고요.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봐봐. 탄젠트를 예를 들어볼까요? 탄젠트 2분의 파이 얼마야? 탄젠트 90도인데 얼마야? 무한. 정말 안 물어볼게. 응? 안 물어볼게. 생각해봐. 탄젠트 2분의 파이가 얼마지? 아니에요. 네. 2분의 파이요? 응. 어? 탄젠트 2분의 파이. 뭐라고? 값이 없어. 네, 정의되지 않았어요.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없어. 탄젠트의 정의가 뭐였냐면 x값분의 y값인데 이게 2분의 파이가 되면 x값이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인 숫자는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없다. 근데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없죠? 근데 요건 있어. 요건 있고 자극함도 있어. 이게 얼만데?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이렇게 바꿔버릴까?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도 어렵겠지? 안 바꿀게. 이걸로 할게.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우극한이죠. 얘 마이너스 무한되고 얘가 플러스 무한되고. 얘들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니네들 다른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딱 칩시다. 이거 fx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냥 f5죠. 아니 f5가 아니라 그냥 5지 5. 근데 fa는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5라고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비어있죠. 비어있으면 함수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만 함수값은 없지만 이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돼. fx가 자, x가 a로 갈 때 얘의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어렵나? 자, 따라가고 있죠. 얘가 이렇게. 여기 비어 있어. 없어. 없는 값이지만 목적지는 어디야? 없지만 간다고. 없어도 그냥 가는 거야. 존재하지 않지만 갈 수 있잖아. 그죠? 여기도. 이 예시가 더 어렵나? 예시는 누가 이렇게 예시를 드리긴 하던데. 이렇게 비어있고 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탐험가한테 당신 어디로 갑니까? 저는 아틀라스를 찾아서 갑니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도 하긴 하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없는데 지금 요 값은 없어요. 없는데 가는 건 목적지는 있지. 목적지는 여기 정해서 갈 수 있잖아. 이쪽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5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된다고. 5 값은 없지만. 그러니까 얘랑 얘는 뭐 한 거다? 좀 구별해줘야 된다.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도 이제 봅시다. 자극한, 우극한. 쌤은 이걸 자극하고 우극한은 이제 좀 안 헷갈린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는 아까 최근에 고2를 가르치면서 어떤 애가 왼쪽에서 오는 게 자극한이에요. 왼쪽으로 오는 게 자극한이에요. 이걸 헷갈리더라고. 그게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구나를 그때 좀 깨달았어요. 왼쪽에서 오는 게 자극하냐 얘들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보고 알아내야 되는 거야. 자 요런 함수가 있다 칩시다. 자 이거 A 여기 B 여기 C 자 이거 fx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뭐라고 한다? 우리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냐면 봐봐. 왼쪽에서 이렇게 오지. 요 값을 우리가 지금 뭐 1이라고 할게요. 내 맘대로. 1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죠? 요거는 1.5라고 할게. 서로 어때? 다르지? 이렇게 다를 때 이거를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한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요. 자, 자극한은 지금 얼마? 이렇게 가서 1. 우극한은 얼마? 이렇게 가서 1.5. 그럼 얘네들이 서로 다르면 끊겨있죠, 완전히? 이러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끊겨있는 부분이 여기네. 여기 B죠? 그럼 B에서도 우리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거예요. 얘는 또 약간 차별성을 좀 뒀는데 쌤이 얘랑 그릴 때 여기 B였고 여기 B였어. 그러니까 자극한이고 여기가 자극한 값이야. 여기가 1.5네. 우극한 값은 0이야. 여기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근데 함수 값은 따로 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2분의 1로.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 얘 어때요? 얘도 극한값은 있죠. 극한값은 있는데 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뚫려 있지만 붙어 있으니까 극한값은 있지만 뭐가 없다? 네, 함수값이 없다. 요거를 우리가 자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 뭐라 그런다? 극한값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걸 좀 멋있게 존재한다라고 해요. 극한값이 존재. 근데 이게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거랑 이어서 좀 한번 봅시다. 좌극한도 같고 우극한도 같고 함수값도 같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자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말이었죠. 존재하고 그 값이 누구랑 같을 때? 함수값과 같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 불러? 우리가는 빼야죠. 우리가 그 함수를 A에서 지금 그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뭐라고 한다? 연속이라고 한다. 연속이라는 말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지금 여기 부분 봐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봐. 여기까지만. 안 끊어졌지, 그지? 이어져 있지. 이게 연속이야. 여기서 여기는 여기가 끊어졌지, 그지? 끊어졌습니다. 여기 딱 보면 하나 끊어졌어.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딱 보면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지. 근데 또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끊어진 게 하나, 둘인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연속이 아닌 거야. 불연속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뚫려 있잖아. 뚫려 있는 것도 우리가 뭐다? 연속이지 않다라고 할 거라고. 자, 1번에서 쌤이 알려주려고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거 있지, 요 표시. 우리가 극한 문제에서 당연히 작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x가 1보다 작다라는 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이게 우리가 극한에서 뭐로 받아들이면 된다? 아, 요 놈을 이용해서 자극한 구하는 거다. 이쪽에서 자극한이고 요거에서 뭐 구하는 거다? 우극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x가 1보다 크다가 돼 있지. 그럼 이쪽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극한 구하는 거고 또 이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 초록색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구하는 거고? 함수값. 그럼 지금 식이 같잖아. 그럼 우극한과 함수값은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구하라고 돼 있네. 우극한 구하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어디 쓰자? 밑에 거. 크다라고 된 거 쓰면 돼요. 1보다 큰 거에서 가는 거야.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는 거라고 했어. 1 넣어 그냥. 1 넣으면 얼마? 2죠, 2. 2 끝. 대입은 할 수 있는 거니까 1 넣으면 2잖아. 아닌가? 5인가? 4인가? 4네. 쌤 잘못했어. 4죠? 그죠? 맞냐? 아씨. 더하기가 안 되냐. 그 다음 여기다가 1 넣으면 돼요. 이제 이 위에 식에다가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게 뭐라고? 요거 부등호 방향. 지금 좌극한이잖아요. 얘는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이거 보고 판단해서 여기다가 1 넣고 아, 얘가 자극한이구나 해주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해봅시다. 17번. 17번 보니까 요거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죠? 마이너스 1로 가면 되는데 우극한이라는 표시도 없고 자극한이라는 표시도 없으면 뭐야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붙어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뚫려있지만 그게 얼마야?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이야. 얘는 1.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해보자. 여기다 1 넣으면은 0으로 갈 거긴 한데 어때? 1보다 좀 큰 거를 넣었지.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좀 큰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001 같은 걸 생각해 주세요. 거기서 1 뺐어. 그러면 0.001 정도 되겠네. 아, 그럼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줘서 이렇게 온다. 그럼 0이네, 0. 그럼 답이 1 더하기 0에서 1이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쌤이 요거 한번 해보라 그랬지? 이건 얼마일까? 얘도 0이건 발음이 안 되냐? 0인 건 맞아요. 그죠? 1 들어갈 거니까. 그지? 0의 우극한일까 자극한일까? 자극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우극한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래 오고 있던 애였어.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네? 마이너스가 붙으면 우리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는 거 언제 이렇게 쓰죠? y축 대칭일 때 쓰죠. 그러니까 얘도 대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이렇게 가고 있던 놈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지금. 근데 어떻게 됐다? 대칭이 됐다. 그럼 이렇게 와야지. 그러니까 자극한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문제를 좀 바꿔주면 리미트 x가 1이 아니라 0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냥 fx 써주고 여기에 0에
자극한이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 요 마이너스 들어가면 우극한이 자극한으로 바뀐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일단 0분의 무한이라는 숫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 0분의 무한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인 숫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그냥.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 분모가 0에 수렴할 수는 있어요. 그치?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수는 있다고. 그럼 분모는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위에는 무한대야. 그럼 이거는 뭐겠어? 야, 분모는 엄청 작아지고 분자는 엄청 커져.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분모는 0으로 수렴할 건데 위에는 어떤 특정한 값이야. 숫자. A, 뭐 5, 7, 8, 9, 10 뭐 이런 값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0일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양수라고 하자 지금은. 음수일 땐 또 다르게 해야 되니까. 양수면 얼마가 된다 이거? 0분의 숫자가 나오면 뭐다? 무한대예요 얘도. 알겠어요? 봐봐. 피자 8조각이 있어요. 한 명이서 먹으면 8조각을 먹을 수 있지. 8조각이 있어. 2명이서 먹으면 4조각이야. 줄어들지 지금. 맞죠?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냐? 반대로 하고 있다. 얘가 작아져야 되지. 2가 아니라. 다시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자. 16명이야. 피자 8조각이 16명에서 먹으려면 반 조각밖에 못 먹죠. 그지? 근데 8명으로 인간이 줄었어. 그럼 인당 한 조각씩 먹을 수 있지. 근데 또 반으로 인간이 줄었어. 그러면 2조각 먹을 수 있지. 2명으로 쪼갔어. 그럼 4조각 먹을 수 있지. 혼자야. 8조각 먹지. 얘가 어떻게 점점 분자는 똑같고 분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얘는 더 커지잖아 값이. 그지? 이제 피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0.1이야. 80이지. 0.01이야. 800이겠네. 0에 가까워질수록 얘가 숫자가 점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 근데 이게 A가 양수일 때고 만약에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반대 경우인 거야. 위에는 숫자야. 위에는 숫자인데 밑에가 무한대로 커져. 그럼 어떻게 될까? 분자는 일정한데 나누는 놈들이 커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은? 0에 수렴하겠죠. 0에. 얘는 근데 얘가 양수든 음수든 둘 다 0인 거야. 왜? 마이너스 0, 플러스 0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숫자다. 그러면 0에 수렴한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는 이해돼 이거? 되냐? 무한대분의 0도 뭐겠어 그냥? 0이겠죠. 요 기본적인 모양은 다 이렇게 봅시다 이거. 요거 해놓고 우리가 위에 거 배워야 돼. 자, 특수한 경우죠. 0분의 0꼴이래.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해가지고 약분해야 돼. 약분. 0되게 만드는 놈을 지워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입해주면 돼. X값. 요거 푸는 방법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문제 풀 거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우리 어떻게 했어? 예제 문제 같은 거 보면 요런 겁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하고 가자. 딱 3문제 풀어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라 해봐요. 다 할 줄 알죠? 10초 정도 주고 설명해 줄게.
자, 원리는 뭐냐면요. 자, x가 다 무한대로 갈 때인데 쌤이 안 쓴 겁니다. l만 쓸게 귀찮으니까. 쇼. 자, 얘네 둘 중에 최고차항이 누구야? x제곱이지. 그럼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눠주는 거야. 얘로 나누고 얘도 이렇게 나눠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따로따로 쓸 수 있지, 이거. 여기 따로 쓰면 x분의 1이고 여기 따로 쓰면 1이고 x제곱분의 1이네. 요로가 앞에 누가 붙어 있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를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온 건데 하나 전체에 하는 거랑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랑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하고 여기 x분의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하고 1 더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하고 x제곱분의 1 하는 거랑 어떻다고? 똑같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쌤이 했던 거랑 이제 여러분들 기억 떠올려서 하면 되는데 x분의 1이지.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네. 뭐라 그랬어? 무한대분의 숫자는. 자,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1. 이거 뭐로 수렴해? 0 되지. 0, 0. 그렇지? 밑에가 점점 커진다니까? 그럼 위에가 숫자인 순간 위에가 숫자고 밑에가 무한대야. 그럼 밑에가 점점 커져.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0.1, 0.01, 0.001, 0.0001 점점 작아지잖아. 그죠? 0에 가까워진다고. 얘는 0으로 수렴하겠네. 자, 얘도 봐봐 그러면. x제곱분의 1인데 x에 무한대로 갈 거야, x가. 그럼 무한대분의 1이지. 정확하게 무한대 제곱분의 1. 얘도 그럼 뭐로 수렴해? 0.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건데 얘는 x가 없어. 1밖에 없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항상 1. 그래서 1분의 0분의 0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0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극한값 구할 때 최고차항만 보자 그랬구나. 최고차항을 봐가지고 아래가 더 커, 분모가. 아래가 더 커. 그건 뭐야? 그냥 무한대분의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0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0이고 분자가 더 커. 그럼 뭐가 되고? 무한대고 차수가 똑같아. 그럼 찌끄레기들 보지 말고 숫자만 보는 거였어.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이. 기억나? 그럼 다시 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도 한 번 더 원리로 이용해서 설명해 줄게. 자, 얘는 지우고 이제. 자, 얘는 차수가 똑같네. 그럼 최고차항이 뭐 x제곱이겠죠? 그럼 x제곱으로 얘네들을 분모 분자를 나눠줘.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 나누면 얘는 2분의 3만 남네. 빼기 x제곱분의 7 되겠지? 이 나누면 4가 되지? 여기는 x제곱분의 5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리미트를 각자 씌워. 리미트를 각자 씌우는 거야. 그럼 숫자는 상관없다 그랬죠. 리미트 씌워봤자 x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2분의 3이고 밑에도 그냥 4야. 근데 x제곱분의 7, x제곱분의 5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7, 무한대분의 5. 그러니까 0이라고. 이거 0이죠, 0? 0. 그럼 답이 그냥 요거네. 8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뭐만 보자?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자. 얘도 똑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 x제곱으로 이제 나눠.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x분의 5 여기 x제곱분의 3 위에는 2 위에는 숫자가 나왔어. 자, x분의 5가 어디로 가? 얘가 무한대니까 0. 얘도 x제곱분의 3이죠. 얘도 0. 그럼 분모 0으로 가네. 분모 0으로 가는데 위엔 숫자네. 처음에 4개 가르쳐줬죠? 분모가 0으로 가면 여기가 숫자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뭐 더 큰 놈 따라가던가 유리화해서 푸는 문제거든. 그 문제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골라서 풀도록 하고, 자, 요것도 설명 하나만 살짝 하고 문제는 거기서 보고 예제 문제 말고 쌤이 골라서 풀게요. 없을 수도 있겠다. 얘들아, 그냥 무한대 곱하기 0을 하잖아? 그럼 뭐야? 0이야 0. 무한대 곱하기 0을 하면 0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요. 무한대로 가려면 요런 거 쓸까요? 이렇게 씁시다. 뭐 x분의 1 써도 되는데 너무 간단해 보이니까 2라도 하나 붙인 겁니다. 똑같아요. 얘 0으로 가면 0이지. 얘는 0으로 가면 0분의 1 꼴이니까 무한대지. 근데 이거 곱하면 자, 이건 그래서 우리 항상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무한대 곱하기 0 꼴이면 얘가 0인 값이 아니라 0으로 수렴하는 값이잖아. 0으로 작아지고 있는 중인 거지. 0을 목표로 향하고 있는 중인 거고 얘도 무한대를 목표로 향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런 애들 둘을 곱하면 지금처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얘 어떻게 돼? 약분되지. 약분되면 얘 그냥 뭐야? 2분의 1이지. 요거처럼 얘네들이 곱했다고 0이 나오는 건 꼭 아니다. 뭐 0 나올 수도 있어야 문제 풀어보면. 그래서 0 나왔다고 이제 왜 0 나오지? 이러면 안 되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보통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약분 같은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문제 아마 있을 거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가 좀 해볼게. 여기서도 로피탈 써도 되거든. 로피탈을 일단 쓰는 것도 보여주고 안 쓰는 것도 보여줄 테니까 봐봐. 자, 여기에 봐봐. 3을 넣는다고 했지. 근데 분모에 3 넣으면 뭐가 돼? 그러면 0분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0분의 숫자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발산해야 되지, 무한대로. 근데 지금 발산하지 않잖아. 그럼 이건 무슨 꼴이다? 0분의 0꼴이어야 한다. 0분의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발산해야 돼, 그지? 근데 발산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도 0이다 라고 해서 3a 더하기 6이 얼마? 0이다. 그럼 얼마? 이렇게 풀어도 되고. 로피탈 보여줄 테니까 봐봐. 로피탈이라는 건 그 원래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르누이 뭐 물리학이나 뭐 그 되게 공학적인 수학 되게 법칙 많은데 아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 집안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로피탈 가문에 이 성이 로피탈인지 모르겠다. 후원을 받았어. 후원을. 돈 내고 얘는 수학자기도 하고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도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후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막 했던 거야. 이 사람이 어떤 걸 발견한 거지. 근데 얘가 그 내 이름으로 내자 한 거야. 그러니까 논문 가로치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옛날에는 약간 좀 불법이 아닌 느낌? 어차피 얘가 후원해 준 거니까 또 내 돈으로 후원한 거니까 그거 내가 한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이었나 봐.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라는 이름이 붙었긴 한데 저 사람이 한 건 아니다 라는 뭐 TMI가 있습니다. 그럼 로피탈이 뭐냐? 얘 미분하면 얼마야? 미분하면 얼마야 이거 미분? 얘 미분 못하는 사람 없지 지금? 할 수 있지? 1이지? 이 위에 거 미분하면 얼마야? 그게 마이너스 2예요. 로피탈의 정리야 이게. 이 극한값이 있지. 이 극한값에서 그냥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미분하면 그게 또 그냥 극한값이랑 똑같다 하면 된다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미분해보자. 이거 로피탈로 안 푸는 것도 해줄 거야. 로피탈로 일단 연습해봐. 밑에 거 미분하면 얼마? 위에는 그리고 1 넣으면 1 넣으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4죠. 그럼 넘겨서 8 되고 2 더하기 a가 8이니까 a는 얼마? a 6이다. 이렇게 로피탈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로피탈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이거 써먹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보시고 쌤은 이제 로피탈은 안 쓰고 다른 걸로 푸는 걸 보여주자면 자, 얘도 봐봐. 1 넣었을 때 뭐 돼? 분모가 0이 되네?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야지만 숫자가 나오겠지. 분자가 0 말고 다른 게 나오면 숫자가 나오면 얘가 무한대가 돼야 되잖아. 아까 말했죠? 0분의 숫자다
그럼 이거는 뭐다? 무한대라고. 근데 무한대가 안 나왔다는 건 0분의 0꼴이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럼 1 넣었을 때 0이다. 그러면 x, 자,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고 그럼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해주면 되지, 그지? 곱하면 이거 나오고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요렇게 나오겠네. 이거 이제 약분 되는 거지. 0분의 0꼴이면 무조건 약분이 되게 돼 있어. 무조건이야. 인수정리 때문에. 그럼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a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여기다 1 넣으면 이제 아까처럼 2 더하기 a가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6 나올 거다. 아까 b가 뭐였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었지. 여기다 6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7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야 되잖아. 어렵죠? 이거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넣어서 넣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 쓰면 편하다? 로피타 쓰면 편해요. 네, 로피타를 쓰세요. 미분치고 미분쳐서 a 값 찾아. 그럼 a는 6이 바로 나와, 그지? 그리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0 된다라는 거는 원래 갖고 가야 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다. 얘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7이다. 로피탈 쓰세요, 로피탈. 요것도 로피탈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루트니까 미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여기 보자, 4번. 얘 밑에 뭐로 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가지. 근데 얘가 무한대인데 만약에 얘가 숫자였으면 얘가 숫자가 아니겠지. 무한대분의 숫자면 0이어야겠죠. 그죠? 아, 0도 숫자네. 쏘리. 어쨌든 10이라는 숫자가 아니었겠지. 그러면 얘네가 얘랑 지금 보니까 최고차항이네. 이러면 우리가 뭐만 보자? 나머지 다 지우고 얘만 보는 거야. 그럼 2분의 a가 뭐다? 예. a가 20이다. 18번 볼게요. 얘 분모 0되지, 2 넣으면. 분자도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그러면 2 더하기 a의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x 2 넣었을 때 분자가 0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b가 뭐다? 이거네. 이걸 다시 집어넣어줘. 자, 쌤이 지금 고2 애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루트가 보인다. 뭐 해라? 유리화. 루트가 보이면 유리화. 뭐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긴 해요. 0이 되는 그 루트만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거긴 한데 일단은 유리화. 유리화 어떻게 해줘? 분모 분자에 여기 요런 애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위에가 분자가 요거의 제곱인 x 더하기 a가 되고 빼기 2 더하기 a가 돼서 x 빼기 2가 돼요. 자, x 빼기 2야 분자가. 근데 분모에도 x 빼기 2가 있었네? 그럼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남는 거 요것만 남아. 여기다 써줘. 분의 1이겠네. 근데 리미트 x가 2로 가니까 2 넣어주면 2 루트 2 더하기 a분의 1 되겠다. 이게 근데 2분의 1. 약분 1. 요게 1이 돼야겠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거 여기다 넣어주면 b는
1이다. 이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우리 뒤에 3단원은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 줄게. 야, 이거 되게 원리는 이게 복잡하긴 하잖아. 막 이게 뭐가 돼가지고 이게 뭐가 돼가지고 뭐가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냥 뭐 하자? 1 넣고 1 넣고 3F1이 6으로 수렴하고 있구나. 그냥 F1은 2구나. F1이 2인 건 아니야, 함수값이. 근데 F1이 2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여겨도 무방하다. 1 넣고 1 넣고 하면은 이제 뭐가 돼? 2분의 2가 돼서 얘는 1로 수렴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4번이죠? 자, 일단 4번일 때 우리가 봐봐. 분모 0되잖아. 근데 숫자가 나왔어. 어떤 다른 값 가졌어. 그럼 분자도 뭐 해야 된다? 1 넣었을 때? 0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F1, 0이야. 분모 여기 또 2 넣었을 때 0이지. 그럼 여기도 분자 2 넣었을 때 0이어야 한다고. 여기가 1, 2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자, 이거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죠. 문제에 2차 함수란 말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2차 함수는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지? 연속이니까 얘는 이제 1로 가는 극함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겠어? 같겠지. 그럼 얘는 F1도 0이고 F2도 0인 거야.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K라고 써주고 X-1, X-2라고 써주면 돼요. 얘를 인수로 갖는 거야. 1 넣었을 때 0이라는 건 X-1을 인수로 갖는다. 2 넣었을 때 0이라는 건 X-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라고 써있어 여기?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넣고 찾아야겠다. 둘 중에 하나에다가. 아무나 넣으세요. 뭐 되냐? 어디다 넣을래? 1이 편한가? 2가 편한가? 2가 편할 것 같아. 위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주고 리미트 x가 2로 가니까 2-1, 그 1이지 1 곱하기 k니까 k다 k. 근데 k가 1이네. 1이다. 그럼 우린 F4는 여기에 4 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2에서 6일 것이다. 그냥 이거 다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n에다가 1 넣어봐. 첫 번째 n에다가 1을 넣자라고 했어. 그럼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거고요. 분모는 x일 거고 fx 빼기 x제곱이야. 그리고 5야. 자, 얘들아, 무한대로 가잖아. 1번, 2번, 3번 어쨌든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분모도 무한대야. 그지? 다 분모요. 무한대야. 근데 특정한 숫자 값이 나오지. 그럼 이거는 뭔 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도 얘네들의 차수가 어때야 된다? 같겠다. 그럼 봐봐. 얘 1차잖아. 그럼 얘 fx 빼기 x제곱도 1차여야 한대. 그럼 fx가 당연히 얼마여야겠어? 2차인데 최고차항이 얼마인? 1인. 그리고 뭐 이건 구할 필요 없지만 x의 개수가 5인 2차 식여야겠죠. 그래서 a가 얼마다? 5다. 5가 아니라 1이다. 요거 말아 물어보고 있네. 자, 2번 생각해보자. 똑같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건데 이제 x 제곱이래. 그럼 얘도 지금 위랑 아래랑 차수가 똑같아야 돼. 그럼 이번에 아래가 2차니까 위에 몇 차 또? 2차네. 2차라고 써있어. 그리고 또 그지? 개수가 얼마여야 돼 이번에는? 6이어야 되지. 왜냐면 요거가 5x 제곱 어쩌고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얘 넘기면 그게 fx잖아요. 그러니까 fx는 이번에는 6x제곱 어쩌고 저쩌고일 거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b는 6일 거다. 자, 마지막 세 번째.
n이 3보다 커. 그냥 뭐 3이라고 씁시다 이제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다 똑같은 거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이게 5야. 자, 3차야 여기가. 그럼 위에도 3차여야겠지. 위에도 3차인데 이제 얘가 영향을 주지 않네요. 얘는 뭐 있어봤자 없어도 똑같지. 최고차항이 아니잖아 이제 얘는. 지워요. 그럼 x 세제곱분의 fx가 그냥 무조건 뭐가 나온다? 5. 그럼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5인 x 세제곱이 될 거야. 뒤에 뭐 더 붙겠지. 4제곱이어도 얘가 최고차항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4제곱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C는 그냥 무조건 5가 될 거다. 그러니까 A, B, C 다 더하면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게. 29번 내가 문제 다 안 쓴 게 있나 보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란 조건이 있고요. 무한대 맞고. 네, 가자. 자, 이제 생각 잘 해봐. 이번에 x에 1 넣으면 분자가 0이 돼. 이런 숫자 존재 가능하죠? 분자가 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딱 보니까 6분의 1이 나오네? 이러면 또 말이 안 되지. 분자가 0인데 나오는 값이 6분의 1이야.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지. 그럼 분모가 뭐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아, fx가 누굴 또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생각하자? 뭐 더 있겠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또 위에 문제 보니까 몇 차식이야, 가가? 만약에 fx가 1차였다라고 하면 얘 x제곱 때문에 2차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차기 때문에 1차, 2차기 때문에 숫자 2가 나올 수가 없지. 위가 더 차수가 크니까 그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즉슨 뭐겠다? 여기가 숫자가 나왔고 여기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1차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fx 빼기 x제곱이 1차식일 건데 어떤 1차식? 여기 ax지. 근데 2가 나왔지.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2a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모르니까 b라고 쓸게요. 그럼 우리가 알아낸 건 요거네. 아, fx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다. 그거 여기다 넣자. 넣어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1 넣었을 때 (0이) 된다라고 해주면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고요.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이제 xx 마이너스 1 2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자, 분모 분자의 x-1이 약분될 거고 여기에 1 넣으면 2 더하기 2a분의 1이니까 이게 6분의 1이다라고 해주면 a는 얼마야? 2인가? 2가 나오겠다. 자, a가 2고 b는 마이너스 5네.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가 2라 그랬죠? 4x 마이너스 5가 fx라는 걸 알아냈네요. 여기에 2 집어넣었으니까 뭐냐 이거 7인가? 자, 여기 봅시다. 가를 보면 우리가 x인데 무한대로 가. 아, 얘 무한대다 분모. 근데 숫자 2가 나왔지. 그럼 위에도 그러면 뭐여야 한다? 얘랑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차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1차였겠네 얘가. 이렇게 따로 쓰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한 번에 씁시다. 요거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얘가 1차여야 하겠다 이렇게. 근데 개수는 얼마여야 돼? 여기가 1이니까 2가 튀어나오려면 2여야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돼? 그럼 이제 fx가 됐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 밑에를 한번 보자. 요건 좀 약간 페이크가 있는데 치환하세요.
x분의 1을 t로 치환해봐. 그럼 여기 ft. 이건 t제곱분의 1이니까 밑에다 t제곱 써도 되겠지 우리가? 고래놓고 이렇게 쓰자. x가 아니라 이제 t로 바꿔도 되죠. 맞냐?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1 여기다 넣어봐. 자, 분모는 1 넣으면 0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뭐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b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여태까지 풀던 유형이 좀 달라서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쉬운 문제죠.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1 넣고 그냥 끝내면 되는 문제인 거야. 3 더하기 b가 어차피 5다. 그냥 아무 의미 없었던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1 넣어도 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색하게 볼까봐. 왜냐면 또 이거 바꾸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게 나중에 여기가 지금 숫자 1이 아니라 0대게 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b가 2겠네. 네, 끝. F2는 여러분들 직접 구하는 걸로 합시다. F2가 11했는데 10 맞아? 4, 4, 2 맞네요. 네. 자, 31번 보자. 얘들아 이거 연속이지 않다. 불연속이다. 여기 fx는 2차식이라고 돼 있지. 뭔 소리냐? 분모가 0 된다는 소리야. 언제? 1이랑 3일 때. 그럼 f1이 0, f3도 0. 위에가 뭐야 지금? 2네 2. 네. 요거 가지고 문제 풀면 돼. 문제. 후다닥 풀면 돼요. 얘 개수 모르지 우리 아직도 이건. 우리 그냥 식만 세웁시다. 어떻게? fx라는 애가 k 개수 갖고 x-1, x-3 이렇게 가진다. 그러면 이제 요거 x-3으로 대입해주면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 2죠 2? 2k가 되겠네? 근데 그게 12래. k는 6이 될 거다. 끝났죠? fx는 6하고 x-1 그리고 x-3 요거니까 2를 여기다 쑤셔 넣으면 답 되겠다. 이것도 로피탈 됩니다잉? 뭐 굳이 여기서 로피탈까지 써야 되나? 하겠지만 다 돼.